저희 그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3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2학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1학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1학급, 이렇게 4학급인데 1학년 때 뽑을 때는 저희들요 72명으로 공통과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보통교과, 교양학과 또 전공 기초를 들으면서 2학년 때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이제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학년 때 과를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 일자는 어머니도 그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2023학년도 그 입학 전형 책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받으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시간 맞춰서 요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고 요 내용은 그 중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상세히 안내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미리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전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다 1차 전형을 거쳐서 2차 전형까지 갑니다. 근데 1차 전형에서 2배수를 뽑고 그리고 2차 전형에서 1차 전형 점수하고 2차 전형 점수를 합해서 저희 학생 선발하는데 1차 전형에서 실제로 2배수 이래 뽑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 학교가 2대1은 크게 잘 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2대1 넘은 지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전형에서 합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단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입학 이 홍보에 사실은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사실 1학기 때 이렇게 입학 설명회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1학기 때 중학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그 다른 특성하고 마이스터와 다르게 학생 모집에 사실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홍보를 다지 않다가 교장 선생님 나가셨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작년에 학교 초빙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교장 선생님도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저희 작년 봄에 면접을 봤을 때 3분이 저희 학교 지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원 위원들하고 또 학부모 위원들하고 외부 위원들이 어, 교장 선생님을 뭐 쉽게 말해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 부임하셨고 4년 근무입니다. 보통 교장 선생님 보통 2년 근무하시거든요. 4년을 무조건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게 저희 학교에 지원하셨을 때도 많은 각오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작년에 그 선발이 되시면서 또 의욕도 또 방금 들어오신 거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의욕도 높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과정 체제도 지금 상당히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확실히 경쟁률이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제가 얼마까지 치솟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예년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 1차 전형에서는 2배수를 뽑기 때문에 사실 1차 전형에서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전형은 간단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성적으로 이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학교 하는 학생들 출결 봉사가 가산점 의미 크게 없습니다. 거의 학생들 점수가 비슷해서 1차 전형은 성적으로 2배수를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형에서 1차 전형 점수하고 합해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가 이 전형 자체가 2차 전형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1차가 100, 일반 전형 2차가 150입니다. 특별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가 80, 2차가 170입니다. 1.5에서 1.7배에 2차 전형이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는 성적이 안 좋아도 매일 바닥을 깐다고 해도 2차 전형에서 시험을 잘 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2차가 그냥 일반 뭐 특사호나 말처럼 단순히 면접 보고 간단한 활동하고 이렇게 뽑는 그런 2차 전형이 아닙니다. 저희들 아침 학생들 10시에 등교해서 5시 반까지 면접 보고 활동하고 시험 치고 시험 치고 시험 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성적이 조금 좋아야 된다는 이 소문이 자꾸 이상한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가 성적이 낮은 친구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단순합니다. 2차 전형에 성실히 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래 보면 90% 학생들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 건 단순합니다. 그 90% 학생들은 이 당일날 시험 치는 자세를 봐도 잡니다. 죽 긋고 자고 활동하라고 하면 활동 안 하고 이게
중학교 때부터 이 학습 습관이 그렇게 굳은 게 있으니까 이 와서도 2차 전형 응시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합격을 못하는 거지, 실제로 본인이 성실히 시험에 응한다면 충분히 성적이 나빠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뭐 문제 어떤 게 나올지 보겠지만 문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중학생의 학습 교육 과정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에만 적절하게 좀 성실히 임한다면 2차 전형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핵심이라는 2차 전형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크게 세 개입니다. 창의협업, 그리고 심층 면접은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모두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코딩 테스트라는 것은 특별 전형의 마이스터 인재 전형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창의 협업 능력 평가는 지금 일반 전형의 특별 다 20%다 반영됩니다.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창의 협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 낸 학생들 5명씩 그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줘서 어떤 주제나 과제를 주고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어떨 때는 게임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협동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는지, 또 다른 친구들의 이 말을 또 경청하는지, 어느 정도 리더십을 보이는지, 이러한 협업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활동에 제대로 응시만 하면 됩니다. 뭐 문제는 사실 매년 너무 달라서 제가 어떤 문제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뭐 일례로 들면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짝대기, 종이, 풀, 뭐 색종 이런 걸 주고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구조물을 만들어라. 참 황당하죠. 근데 가면 그 주제에 따라 또 활동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면접위원들은 그 결과물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전혀.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활동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자기 주장을 펴는 과정, 경청하는 능력, 또 어느 정도 리더십,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게임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창업협업 능력 평가고, 그리고 마이터 인재 전형은 따로 코딩 테스트를 쳐야 됩니다. 블록 코딩이고 문제는 한 25문제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시간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한 90분 정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형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형에서도 특히 심층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퍼센트 독보적 높습니다. 40%, 24%, 48%, 48%. 2차 전형에서 이 변별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심층 면접이지 저희가 이 면접이 하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층 면접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심층 면접 1, 심층 면접 2, 심층 면접 3. 이거를 합해서 심층 면접이라고 부르고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이 심층 면접 1이 학업 및 진로 계획이 진짜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접입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낼 때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학생부를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전에 면접위원들이 학생들이 자소서, 학업계획서, 학생부를 보고 면접 문항을 추출해서 당일날 면접하게 될 겁니다. 한 5분 내외입니다. 이게 심층 면접 1이고, 두 번째 심층 면접 2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수리, 공간, 집중, 직업 흥미에 관한 시험을 칩니다. 한 70분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지면서 가지고 있던 언어 수리, 집중 능력, 직업 흥미 능력을 검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고난이도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상식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원서를 내고 와서도 자는 친구들이 한두 명, 두세 명씩 있고 작년에 마킹을 못한 친구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분 내외의 시간 기간 동안에 성실히 임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3위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가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진다고 보면 되고, 이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가 뭐냐면 중학교 때 입학할 때 정보 컴퓨터 교과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정보 컴퓨터 교과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그거 가지고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 정보 컴퓨터에 큰 흥미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하지 않지만 저희 본교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에 있는 이 정보 컴퓨터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24문항 내외입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 크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집에서 잠자고 있는 정보 컴퓨터 책을 펴서 따로 중간 기말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래 제가 뭐 매년 문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묻기 때문에 학생들이 눈을 뜨고 집중해서 풀면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고득점을 받고 싶으시면 여름방학 때 그 책을 찾아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심층면접 1, 심층면접 2, 심층면접 3 이걸 합해서 심층면접이라 부르고 반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요런 면접 준비를 좀 잘한다면 어느 정도 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 성적은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고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고 그리고 체육예술교과도 저희들 다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 과정은 저희들이 2배수 과정치를 주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하나 당부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특별전이니까 일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별에서 36명, 일반전에 36 뺐는데 원서는 같은 날 제출해요. 일반전을 선택하든지 특별전을 선택하든지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같은 날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먼저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할 때 1차든지 저희 전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3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2학급,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과 1학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과 1학급 이렇게 4학급인데 1학년 때 뽑을 때는 저희들요 72명으로 공통과정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보통교과, 교양학과 또 전공 기초를 들으면서 2학년 때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이제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2학년 때 과를 이렇게 나뉩니다. 그리고 입학 전형 일자는 어머니도 그 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2023학년도 그 입학 전형 책이 있습니다. 그 다운받으셔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시간 맞춰서 요 원서를 접수하셔야 되고 요 내용은 그 중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상세히 안내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미리 한번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전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 특별 전형 다 1차 전형을 거쳐서 2차 전형까지 갑니다. 근데 1차 전형에서 2배수를 뽑고 그리고 2차 전형에서 1차 전형 점수하고 2차 전형 점수를 합해서 저희 학생 선발하는데 1차 전형에서 실제로 2배수 이래 뽑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제 학교가 2대 1은 크게 잘 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2대 1 넘은 지가 한 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 전형에서 합격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근데 단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입학 이 홍보에 사실은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사실 1학기 때 이렇게 입학 설명회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1학기 때 중학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가 다른 특성하고 마이스터와 다르게 학생 모집에 사실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홍보를 다지 않다가 교장 선생님 나가셨는데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작년에 학교 초빙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교장 선생님도 면접을 봐서 뽑습니다. 저희 작년 봄에 면접을 봤을 때 3분이 저희 학교 지원하셨습니다. 그때 그 교원위원들하고 또 학부모 위원들하고 외부위원들이 어, 교장 선생님을 뭐 쉽게 말해 선발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일 부임하셨고 4년 근무입니다. 보통 교장 선생님 보통 2년 근무하시거든요. 4년을 무조건 근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게 저희 학교에 지원하셨을 때도 많은 각오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 작년에 그 선발이 되시면서 또 의욕도 또 방금 들어오신 거 제가 좀 조심스러운데 굉장히 의욕도 높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교육과정 체제도 지금 상당히 개편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확실히 경쟁률이 확실히 높아질 겁니다. 제가 얼마까지 치솟을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는 확실히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여튼
예년 추세로 봤을 때는 저희들 1차 전형에서는 2배수를 뽑기 때문에 사실 1차 전형에서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전형은 간단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성적으로 이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 학교 하는 학생들 출결 봉사가 가산점 의미 크게 없습니다. 거의 학생들 점수가 비슷해서 1차 전형은 성적으로 2배수를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형에서 1차 전형 점수하고 합해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학교가 이 전형 자체가 2차 전형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1차가 100, 일반 전형 2차가 150입니다. 특별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가 80, 2차가 170입니다. 1.5에서 1.7배에 2차 전형이 훨씬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뭐 원론적으로는 성적이 안 좋아도 매일 바닥을 깐다고 해도 2차 전형에서 시험을 잘 치면 극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2차가 그냥 일반 뭐 특사호나 말처럼 단순히 면접 보고 간단한 활동하고 이렇게 뽑는 그런 2차 전형이 아닙니다. 저희들 아침 학생들 10시에 등교해서 5시 반까지 면접 보고 활동하고 시험 치고 시험 치고 시험 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선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성적이 조금 좋아야 된다는 이 소문이 자꾸 이상한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저희 학교가 성적이 낮은 친구도 가끔씩 들어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단순합니다. 2차 전형에 성실히 응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래 보면 90% 학생들이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90% 학생들은 이 당일날 시험 치는 자세를 봐도 잡니다. 죽 긋고 자고 활동하라고 하면 활동 안 하고 이게 중학교 때부터 이 학습 습관이 그렇게 굳은 게 있으니까 이 와서도 2차 전형 응시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합격을 못하는 거지. 실제로 본인이 성실히 시험에 응한다면 충분히 성적이 나빠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뭐 문제 어떤 게 나올지 보겠지만 문제가 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본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중학생의 학습 교육 과정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에만 적절히 이렇게 좀 성실히 임한다면 2차 전형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너무 받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핵심이라는 2차 전형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크게 세 개입니다. 창의협업 그리고 심층 면접은 일반 전형이나 특별 전형 모두 다 공통입니다. 그런데 여기 코딩 테스트라는 것은 특별 전형의 마이스터 인재 전형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창의협업 능력 평가는 지금 일반 전형 특별 다 20%다 반영됩니다. 이름에서 드러납니다. 창의 협업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서낸 학생들 5명씩 그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줘서 어떤 주제나 과제를 주고 활동하도록 만듭니다. 어떨 때는 게임도 하고 어떨 때는 뭐 만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협동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피는지 또 다른 친구들의 이 말을 또 경청하는지 어느 정도 리더십을 보이는지 이러한 협업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활동에 제대로 응시하면 됩니다. 뭐 문제는 사실 매년 너무 달라서 제가 어떤 문제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뭐 일례로 들면 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짝대기, 종이, 풀, 뭐 색종 이런 걸 주고 인간과 사물을 연결하는 구조물을 만들어라. 참 황당하죠. 근데 가면 그 주제에 따라 또 활동해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면접위원들은 그 결과물을 보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전혀. 어떤 결과물이 나오든지 관계없습니다. 그 활동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 자기 주장을 펴는 과정, 경청하는 능력, 또 어느 정도 리더십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또 게임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 창업협업 능력 평가고 그리고 마이터 인재 전형은 따로 코딩 테스트를 쳐야 됩니다. 블록 코딩이고 문제는 한 25문제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시간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한 90분 정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형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전형에서도 특히 심층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퍼센트 독보적 높습니다. 40%, 24%, 48%, 48%. 2차 전형에서 이 변별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말이 심층 면접이지 저희가 이 면접이 하나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심층 면접이라고 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심층 면접은
심층 면접 2, 심층 면접 3 이거를 합해서 심층 면접이라고 부르고 배점이 제일 높습니다. 이 심층 면접 1이 학업 및 진로 계획이 진짜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접입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낼 때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학생부를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사전에 면접위원들이 학생들이 자소서, 학업 계획서, 학생부를 보고 면접 문항을 추출해서 당일날 면접하게 될 겁니다. 한 5분 내외입니다. 이게 심층 면접 1이고 두 번째 심층 면접 2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 수리, 공간, 집중, 직업 흥미에 관한 시험을 칩니다. 한 70분 내외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잘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가지면서 가지고 있던 언어, 수리, 집중 능력, 직업 흥미 능력을 검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평상시 이제 사고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고난이도 고차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상식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풀 수 있는 문제라서 성실히 임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런 원서를 내고 와서도 자는 친구들이 한두 명, 두세 명씩 있고 작년에 마킹을 못한 친구도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0분 내외의 시간 기간 동안에 성실히 임하면 어느 정도의 점수는 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3위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반영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가 어느 정도 변별력을 가진다고 보면 되고 이 소프트웨어 역량 평가가 뭐냐면 중학교 때 입학할 때 정보 컴퓨터 교과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정보 컴퓨터 교과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실제로 그거 가지고 수업한 학생들이 이 정보 컴퓨터에 그런 흥미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업을 하지 않지만 저희 본교고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에 있는 이 정보 컴퓨터 교과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24문항 내외입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 특히 이제 여름방학 때 크게 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집에서 잠자고 있는 정보 컴퓨터 책을 펴서 따로 중간 기말 공부하듯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이래 제가 뭐 매년 문제 유형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기본적인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묻기 때문에 학생들이 눈을 뜨고 집중해서 풀면 어느 정도 점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고득점을 받고 싶으시면 여름방학 때 그 책을 찾아서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세 가지를 합해서 심층 면접 1, 심층 면접 2, 심층 면접 3 이걸 합해서 심층 면접이라 부르고 반영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접 준비를 좀 잘한다면 어느 정도 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 성적은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고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고 그리고 체육예술교과도 저희들 다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 과정은 저희들이 2배수 과정치를 주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좀 다 돼서 일단 핵심 포인트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하나 당부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특별전이니까 일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특별에서 36명, 일반전이 36 뺐는데 원서는 같은 날 제출해요. 일반전을 선택하든지 특별전을 선택하든지 하나만 해야 됩니다. 하는데 같은 날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지만 저희들은 사실 먼저 학생들을 이렇게 선발할 때 1차든지 2차든 특별 전형을 먼저 선발합니다. 먼저 선발해서 그 특별 전형에 떨어진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특별 전형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 떨어져도 그냥 일반 전형으로 전환돼서 뭐 패자부활주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특별 전형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에 특별 전형을 먼저 선발합니다. 먼저 선발해서 그 특별 전형에 떨어진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특별 전형을 내는 게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 떨어져도 그냥 일반 전형으로 전환돼서 뭐 패자부활주처럼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별일 없으면 특별 전형을 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